사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죠. 사실 그거는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거는 무한한 존재가 절대 아니죠.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제2라운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지난 9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노소영 관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다소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고 또 입장 표명을 직접 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네, 노 관장이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하고 나와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남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향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항소심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파트너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대언론 이 인터뷰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노 관장이 출석을 한 건데 이렇게 출석하는 게 이례적인 건 맞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마주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아닌 한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 기일은 더 참석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변론 기일은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지만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양측의 다툼이 첨예해서 주장 사항이 뭔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다 이런 유명인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나서기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 회장이 주말인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낸 건데 노 관장이 또 일방적으로 주장으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고 한다.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제프 베조스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세계 이혼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제도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생활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한 분할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사실 이제 1심 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소소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노소영 관장이 좀 여론의 어떤 이 반응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련의 행보를 보면 본인들 그 자녀들과 함께 해외 여행도 갔다 온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을 향해서 계속 이제 공격하고 가정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혼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난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아마 법정에서 지금 불리한 노 관장이 이제 여론을 통해서 뭔가 동정심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보 아닌가. 아마 첫날 본인이 직접 안 나오도 되는 재판도 저렇게 나와서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도 저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고 이 합의가 무산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노 관장이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한 건데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5년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최태원 회장이 처음 이 외도 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편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노 관장이 이혼을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돌연 2년 뒤에 맞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이혼 사에 합치는 비로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이 재산 분할 665억과 위자료 1억 원이 인정이 됐는데 위자료는 뭐 재산 규모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원했던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인정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665억이 재산 분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핵심 내용은 최태원 회장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이 결국에는 특유 재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방적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봐서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상대방 일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걸 취득한 이후에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도가 있다고 봐서 그렇죠. 재산 분할 대상 자체는 올려주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그 부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된 겁니까, 그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취득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다. 지금 94년에 취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혼인 생활을 한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는 포함을 시키고 다만 재산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뭐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5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기여도를 좀 낮추는 방안으로 이렇게 보통 판결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사실상 노 관장의 사실상 이렇게 패소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기여도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 특정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명의의 주식은 사업상 재산으로 봐서 예. 그 부분을 유지 증식하는데 노 관장의 기여도가 없었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 관장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설령 어떤 사업적인 역할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조의 공을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노 관장이 그런 부분에 반발을 해서 지금 항소심을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결국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도 지금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을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의 지금 쟁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외도가 결국에는 파탄의 원인이 돼야지만이 이 불법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라는 것을 받을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양측이 07년도, 그러니까 2007년경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1심에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외도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예. 설령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도과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날로 불법행위가 새로이 시작된다고 봐서 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외도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안날이 언제로 기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0억의 손해배상은 다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어떤 숫자로 많이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를 맞았는데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관련 새로 나온 내용들 짚겠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이 전 씨가 대기업들보다 큰 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남현 씨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 그렇죠. 문제를 이제 가늠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남현 씨를 보고서 이제 전청조한테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남현 씨가 전청조가 그런 사기를 한 것들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여부, 요게 이제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뭐 남녀 관계, 뭐 그다음에 또 여성인 걸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지금 대지신문까지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전청조가 굉장히 부자다, 뭐 50조 원을 가지고 있다, 재벌 3세다, 뭐 등등 숨겨진 사이다 이런 것들을 어떤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그 투자자들 하여금 신뢰관계를 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사기를 친다라는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기 공범 혐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 사업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을 홍보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비정상적인 사기 사업이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공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청조가 28억 정도 예. 지금 사기 편취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양형 기준으로 보면 가중 요소를 더한다고 해도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인데 누범 가중이라든가 상습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뭐 10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